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국무회의와 정부부처 업무 보고에서 쿠팡에 대해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2025년 12월 2일 제52회 국무회의에서 쿠팡 때문에 우리 국민들 걱정이 많습니다.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쿠팡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 규모가 약 3,400만 건으로 방대하지만 처음 사건이 발생하고 5개월 동안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 정도인가 싶습니다.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들을 참고해서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또 실효적인 대책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11일 기획재정부와 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이번에 무슨 팡인가 거기 그런데도 막 어기잖아요. 그 사람들 처벌 전혀 두렵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는 합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어줘야 어떤 게 더 경제적으로 손실이고 이익인가를 이렇게 판단하게 되죠. 2025년 12월 1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반복 중대 위반에 대한 징벌 과징금 특례를 해서 10%는 매출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겠다 그 말이죠. 지금은 얼마예요? 법에는 직전 연도라고 되어 있는데 법에는 전체 매출액의 3%, 시행령 단에는 직전 3개년 매출액의 평균에 대해서 이제 3%를 부과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수록 약해지는 거군요. 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시행령을 일단 고칩시다. 네, 3년 중에서 제일 높은 연도에 3%라지. 바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경제 제재들이 너무 약해가지고 아예 위반을 밥 먹듯이 하고요. 위반해도 신경도 별로 안 쓰는 것 같아요.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위반해도 본 태도를 보면 뭐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들어요. 너무 우리나라는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위반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위반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해야 되고 비용도 들여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이 잘 안 보여서 앞으로는 이런 거 위반해가지고 국민들한테 피해 주고 그러면 엄청난 경제제재를 다 당한다. 잘못하면 회사 망한다. 이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런 와중에 국세청이 조사사국 150여 명의 조사 요원을 쿠팡 한국 본사와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에 투입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투입된 조사사국은 기업인들 사이에서 저승사자로 불리는 부서로 정기적인 세무조사가 아닌 제보나 첩보를 통해 예고 없이 전격적으로 투입되는 부서라고 합니다. 특히 이 팀이 투입된다는 건 이미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뜻으로 보기에 조사가 끝나는 순간 세금과 과태료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번 조사는 미국 본사와의 거래도 조사하기 위해 국제거래조사국도 투입되었습니다. 이 조사의 결과에 따라 미국 국세청 역시 미국 본사에 대한 별도의 세무조사가 진행될 것이고 현재 진행 중인 미국 투자자들의 집단소송과 결합되면 쿠팡에게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겠지요. 또한 국회에서는 5개 상임위가 공동으로 쿠팡 연석 청문회를 30일과 31일에 진행합니다. 그야말로 각 상임위별 쿠팡 이슈를 모두 파헤치겠다는 것으로 말 그대로 쿠팡 괴멸 작전이 시작됐다 이겁니다. 글로벌 CEO 펌킴은 아직도 바쁘십니까? 김병기 리스크가 또 추가되었습니다. 한겨레는 단독 김병기 대한항공사 160만원 숙박권 받아 쓴 정황라는 보도에 따르면 작년 11월 김병기가 대한항공으로부터 호텔 숙박권을 받아 2박 3일 동안 160여만 원 상당의 최고급 객실과 서비스를 이용한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것인데 김병기는 국토위와 정무위 소속이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 문제, 마일리지 정책 등이 각각의 소속 상임위에서 논의되고 있었다는 거지요. 제보자는 김병기의 전 비서관으로 보이고 대한항공 관계자와 주고받은 카톡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병기는 한겨레에 여야 다른 의원실처럼 의원실로 대한항공 숙박권이 보좌 직원에게 전달되어 보좌진과 함께 사용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구체적인 취득 경위는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러니 수사감이지요.
이재명 정부에서 온갖 중요한 법안들의 실무 협상을 총지휘해야 할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정부와 국회가 총동원되는 쿠팡건의 의혹이 있고 이번엔 대한항공건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제기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주장컨대 전 부자 직원들의 제보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즉각 시한폭탄을 해체해야 합니다. 이성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2차 종합특검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성윤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국민들은 아직도 윤석열의 내란 애환 그리고 김건희 국정농단에 대해서 그 진실이 아직도 배가 고픕니다. 아직도 국민들은 그 진실을 알고 싶어합니다. 3대 특검이 지난 6월에 발족을 해서 반년 동안 수사를 했습니다마는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밝혀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우선 수사 기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그리고 조희대 법원에서 영장을 상당수 기각하는 바람에 진실 발견에 턱없이 부족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3대 특검에서 수사했던 부분, 미진했던 부분과 수사 과정에 새로 밝혀진 부분을 모아서 종합특검 2차 종합특검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공식 명칭은 김건희 윤석열에 의한 내란 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되어 가는 법률안입니다. 주로 3대 특검법에서 미진한 부분, 내란 특검에서는 내란 외환, 특히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의 내란 동조행위, 그리고 특히 수거계획, 처리계획 등을 적었던 노상훈 수첩에 대해서 수사 대상으로 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에 관해서는 관저 이전, 양평고속도로, 특히 박성재에게 수사 보고를 받고 수사 지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미진하다고 생각해서 수사 대상으로 넣었고요. 순직해병 관련해서는 임성금융로비에 대해서는 수사가 미진하다고 생각한다는데요. 이렇게 수사 대상을 정했고 총 수사 대상은 14개입니다. 14가지입니다. 수사 인력은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로 했고요. 수사 인력은 최대 156명으로서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의 중간 정도 됩니다. 이번 김건희 윤석열의 2차 종합특검법으로 국민들이 아직까지도 알고 싶어하는 윤석열의 내란 외환 행위 그리고 김건희의 국정농단 행위가 백일화에 드러나고 내란의 티끌까지도 법정에 세우는 수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원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내란 특검, 외환 특검이 전혀 제대로 할 바를 하지 못했습니다. 내란을 누가 언제 기획을 했고 그 중심 세력이 무엇인지 그 목표가 무엇인지 제대로 다시 수사해야 됩니다. 내란 특검의 수사관들은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3개월만 더 있었으면 제대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 지금 방첩사, 합참 그리고 정보사를 비롯해서 압수수색을 한 그 자료조차도 제대로 활용돼서 공소장으로 꾸미지 않았습니다. 외환은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이 외환 유치를 위해서 윤석열이 김영현과 노상원 그리고 정보사령관 문상호 등 방첩사령관 여인영과 무엇을 계획했는지 그리고 당시에 합참차장이자 지상작전사령관 강호필과 무엇을 기획들을 했는지 이미 다 들여보고 무엇이 문제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실상 외환을 기소하지 않음으로써 면죄부를 줬습니다. 김건희, 김태희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하지조차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 특검, 외환 특검은 사실 핵심 사항은 전혀 수사하지 않았다. 증거는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종합특검에서 내란, 외환 유치 사건에 대한 발본색원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국방부의 특별수사본부에만 맡겨둘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